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 연휴를 앞둔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또다시 내줬죠.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의 매도세에 2% 가까이 급락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해외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은 일본이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정말 일본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구조개혁과 같은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화가 지금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고 국제투자은행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 4월에 도입됐던 양적, 질적 금융 완화에 따른 그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요. 또한 그 채권 시장의 버블 붕괴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성장 잠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고용 확대가 또 시급하고요. 기업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험 자본의 그 공급을 좀 더 경제에 주입해준다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통치 개혁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농업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부분의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TPP라든지 국가 전략 특구를 통해서 투자 장애물을 제거시켜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화도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정부로서는 갈 길은 멀고 또 내부적인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서도 과감히 추진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실질 GDP와 기계수지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이런 지표들이 과연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 나타나는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1분기 실질 GDP 2차 속보가 발표됩니다. 정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1.7%, 연율로는 6.8%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재고 투자가 상향 조정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4월 경상수지가 발표되는데요. 6,587억엔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3월 달이 1,000억엔 흑자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4월 달 들어와서 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고요. 경상수지 중에서도 또 서비스 수지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에 대한 그 배당금 같은 소득 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예상이 됩니다.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 수도와 같은 부분들이 그 가격에 전이가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기업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요일 날은 4월 기계수주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6%로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3월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3년 평균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달 말에는 아베 총리가 신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궁금하고요. 또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달 말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포함되고요. 여성 인력 활용과 같은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요구했던 법인세 인하라든지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을 좀 더 많이 편입시키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 정부 내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쉽게 당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합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인데요. 혼합 진료라는 것은 보험에 적용되는 일반 진료에다가 첨단 의료 행위를 같이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첨단 의료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이 그 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포함시키고 TPP 협상의 그 돌파구가 마련된다면은 아베 세 번째 관역인 그 산업 경쟁력의 재구축은 달성이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관역을 조금씩 빗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처럼 추가 금융 완화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내놓는다면 언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앵콜을 막기 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두 코멘트 이상의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2%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6, 7월에는 추가 완화가 없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는 현재 그 물가 전망은 그대로 두고 성장률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수급 격차가 축소되면서 의외로 지금 그 경기가 조금씩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일손 부족이라든지 기업 설비 노후화, 설비 갱신이 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령화라든지 해외 공장 이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장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을 전후해서 성장률의 기대치를 계속 밑돌 경우에는 이번 10월에 2016년도까지 국채 발행을 더 늘리고 통화 공급량을 다시 2배로 늘리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니케이 평균 주가는 2개월 만에 15,000원 선을 회복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일본 열도가 장마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에 들어선 만큼 썸머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조용한 서머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화가 지금 102엔대 후반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그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7%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닥스 지수가 플러스 4%, 프랑스의 그 CAC 40 지수가 플러스 5%의 상승에 비해서는 크게 뒤처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각종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선물 옵션 청산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15,000엔 선을 두고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200엔의 그 좁은 박스권에서 매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재료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본 전역이 지금 열대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엘니뇨 감시 속보라든지 미국의 게임 전시회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 이슈 살펴봤고요. 또 중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중국의 5월 무역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수출이 7%가 증가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6%를 상회한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수출 경기가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5월 수출은 플러스 7%로 2달 연속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작년 이맘때 그 홍콩이라든지 광동성 보세구를 통한 허위 수출에 따른 역기조 효과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부터는 허위 수출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7에서 8%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또 계절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수출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마이너스 9.4%까지 줄어들었지만 6월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1.6%로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의 설비 투자 억제뿐만 아니라 소비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무역 수지는 359억 달러로 75%가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불황형 흑자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소비와 생산과 같은 성장률 지표는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지난주 발표된 제조업 PMI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경기 회복의 신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금요일 날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제조업 PMI라든지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서 소비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2.1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은 0.1%포인트 회복된 8.8%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회복세가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작년 이맘때 그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인해서 소비와 생산의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경기 회복 신호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보여지고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제조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0.2%포인트 하락한 17.1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피어, PVC 같은 제조업 투자와 밀접되어 있는 공산품 가격이 여전히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철도나 수리시설 같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서민주택을 조기 착공하면서 성장률을 좀 놀리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대출 확대와 같은 미니 경기 부양책도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상해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00선을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9.7배로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인데요.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완화를 결정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개선된 것이 수출주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국 증시의 걸림돌은 신규 주식 공개가 재개가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유나 은행주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계, 이동통신 그리고 월드컵이 12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월드컵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라든지 중국 축구 관련주들 그리고 24시간 중계하는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포털 관련 쪽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해주시죠. 예, 대유신 소재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유신 소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어느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하면서 손절가를 조금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고정 제가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그리고 대유신 소재 같은 경우에 현재 업황과 조금 긍정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탄다주, 분위기 탄다주,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손절,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현재 자리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죠. 그래서 스윙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져가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이 밴드 1950원 밴드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죠. 오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더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붙었다 그죠? 제가 요 날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하락했던 날 지금 요런 식으로 대부분이 급등주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하고 곧장 올라가기는 사실상 조금 버거운 면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달라붙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까지 왔고, 오늘은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앞에 있던 어떻습니까? 저항권이 다 뚫렸죠. 저항권이 다 뚫렸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강하게 한번 갭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 그리고 제우스는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PR 가치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3.5배거든요. 같은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 같은 경우에 22배입니다. 원익 IPS 한번 같이 보시면 원익 IPS가 지금 현재 자리가 22배 자리예요.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익 IPS고, 대신에 현재 똑같은 반도체 장비주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원익 IPS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거기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앞에서도 많이 왔지만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함에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익절가를 보면서 우리가 상향시키면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우스 수익 실현했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더욱더 좋은 종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진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던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이 된 기업이고요. 흑자 전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캐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흑자 전환이 됐을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배선에 대한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1분기가 항상 비수기였거든요. 1분기가 비수기였지만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실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현재 자리가 지금 PR 20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다만 걱정되는 건 지금 뭐냐면, 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자리 한번 보시면, 자, 요 자리가 맥점입니다. 요 자리, 8,700원, 8,650원, 그 자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만약에 움직이려고 한다면, 한 자리가 뭐, 한 번 더 내려도 뭐, 똑같죠. 그래서 8,650원까지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이 조금 있다는 것만 조금 명심을 하시고, 대신 이런 종목군은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시세를 안 뽑아내더라도 아시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시세적인 판단일 뿐이지 이 종목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는 거고, 2분기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친환경차, 바로 자동차 매연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는 조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거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시초가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아시죠? 그리고 하단에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루즈하게 잡겠습니다. 제가 8,650원짜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8,500원까지는 손절선을 염두에 두자. 그래서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해요? 길게, 그리고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일진전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즐거운 수익률 그리고 즐거운 매매 오늘 설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인 일진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죠.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시초가 공략주와 또 생생한 AS를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멘토와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0.3% 정도 상승해서 2,000포인트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약세를 출발을 해서 522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매물대가 이제 좀 쌓여 있는 상황이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번 주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오늘 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자. 다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2가 경기 부양을 좀 하는 기조로 갔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난 금요일에 6,000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가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다시 매수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전장 혹은 오후장까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죠. 지난주에 연일 계속 약세를 띠면서, 그러니까 월, 화, 목 계속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12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520포인트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은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어떤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들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초반에 무리하게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반등을 기점을 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예상해봤고요.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주 전에 넘어오기 전에 좀 어떤 종목들을 샀나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한국전력, 제일모직, 포스코, 삼성 SDI, KTNG,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했고요. 기관 기준으로는 삼성 SDI, 뭐 LG생활건강, 한솔재지, LG, 삼성엔지니어링, KCC, 코스맥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NHN엔터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접점은 대형 IT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매기가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 일단 대형 IT주 LG전자 전체적으로 좀 매수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삼성그룹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일단 시장의 모멘텀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그룹주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IT와 삼성그룹 쪽으로 좀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코스닥 쪽은 음원 관련 종목들, KT뮤직이나 로엔 같은 종목들이 많이 매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음원 관련 쪽이 코스닥에서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6월 9일 월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 분위기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동시업 예상 호가보다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0.4% 정도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2.4포인트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엔 다시 21선을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띠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가 안 차게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2008포인트대까지 올려줘야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참 미약하다. 525포인트,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잘한다라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약세를 보여줬던 부분만큼의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2.5원이 상승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내렸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2.5원이 하락을 해가지고 1020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22가 경기 부양을 하고 움직였을 때 그 유로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좀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출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시장은 1020원을 이탈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1020원을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제 지난 목요일에 1025원대에서 1020원으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1020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오전장, 오후장까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1020원 이탈이 확실시되면서 마감을 한다라면은 약간 경기 민감주들 약간의 흔들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베이시스가 썩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선물은 조금 베이시스를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띠면서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베이시스가 일단은 뭐 백오데이션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만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2 정도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선물 베이시스가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9월물의 움직임 보신다면 9월물의 선물 베이시스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당월물이야 6월물이야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만 9월물 자체는 베이시스가 2.0 이상에서 그려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베이시스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28이기 때문에 9월물의 선물 베이시스가 약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보실 때는 6월물을 보시기보다는 9월물의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0.84% 상승한 15,204.3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네요. 이어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표 두 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1분기 GDP가 1.6% 성장했다고 하네요. 전망을 상회했다고 하죠. 또 다른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4월 경상 흑자가 1,847억 엔으로 예상을 하회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김건우 의원님. 네, 일단 뭐 시작은 좀 강하게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운수, 창고, 화학, 증권, 그리고 전기전자, 건설, 제조,
철강, 전기가스 서비스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비금속 쪽하고 운수 장비가 좀 따라오고 있고요. 또 운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오늘 통운주들, 해운주들, 항공주들, 통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화학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 힘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모직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또 화학 업종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것 같고요. 증권주들도 오랜만에 이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려는 모습, 그러나 하락폭에 비해서 일단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가장 핫한 업종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죠. SK하이닉스가 강세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IT 업종에 대한 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 정도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 흐름을 좀 살펴드리면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의료 정리, 그리고 운송 장비, 반도체, 금속, 통신 서비스, 섬유 의료, 그다음에 IT 하드웨어와 IT 부품주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게임빌, 뭐 소리바다, 컴투스, 소프트맥스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삼성과 업무 제휴가 되는 콘텐츠, 음원 콘텐츠 쪽으로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이끄는 모습, 그리고 KINX 같은 경우도 그리고 최근에 또 다나와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소프트웨어 쪽은 이 헬스케어 장비 쪽이랑 이 스타블 인터넷 쪽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쌍용정보통신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좀 세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은 기관이 좀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오늘도 좀 소폭 매도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소폭성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가 1,40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0계약 정도까지만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만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겠습니다만은, 매수가 매도로 반전되거나 매수 수량이 줄어든다라면은 약간 만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안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유통업, 그리고 금융업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걸 좀 지켜볼 수 있고요. 반대로 화학이라든지 운송장비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약간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기전자 쪽하고 금융업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로 화학하고 운송장비 쪽이 약세를 띠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2원 5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외환시장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1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수세로 인해서 1,020원까지 급반등했습니다만 다시 하락 압력 받으면서 1,017원 5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지난주 22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발표 등 두 이벤트를 거치는 동안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대부분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의 조치들이었고요. 이 때문에 유로달러는 급락 이후 급반등하면서 원화의 동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향후 미국식 양적 완화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그 일정이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고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럽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증가시키면서 향후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를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는 21만 7천 명을 기록했고요. 공식 실업률은 6.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의 주목을 모았던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 또한 완만한 수준의 상승에 그치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점은 달러화로 하여금 엔화와 유로화 등에 대해서 완만한 상승에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진 것은 위험 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안도감으로 해석되면서 위험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 주요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상승한 만큼 달러 원액에 있어서 추가 하락 압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달러 원의 주요 대외 변수들을 보면 유로 달러와 달러엔 등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방향성이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통화들 역시 지난 두 이벤트를 거치는 동안 싱가포르 달러는 강세를 지속했습니다만 호주 달러는 강세 이후 반락하는 등 통화별 일관성이 약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외 변수들이 달러 원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들의 내고나 외국인 순매수 등 국내 수급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당국이 얼마나 강도 높게 개입에 나서느냐 하는 점이 또 한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1010원대 후반대 행보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네, 돌발 종목으로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지분 유동화 기대에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한스바이오메드는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조그룹주 계열사가 실적 개선에 이 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에버랜드의 상장 결정 그리고 삼성전자의 삼성 SDI와 제일모직에 대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지주회사 전환 결국에는 삼성 SDI에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 지분의 가치 부각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 지분 자체가 좀 유동화가 되면 자산 가치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다.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시가총액이 뭐 1이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만약에 2나 3이 반영이 된다면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 지분 가치의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좀 귀결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한 현금이나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롱텀 리학이 굉장히 좀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이슈는 삼성그룹의 어떤 구조 개편입니다. 뭐 삼성그룹이 이제 구조를 개편하고 지배 구조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경영자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다수의 어떤 재벌 그룹들, 대기업 그룹들이 지주회사나 어떤 이 경영자의 전환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해는 일단 삼성그룹의 어떤 구조 개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SDI가 그 안에서 보유 지분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부각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보유 지분을 가지고 유동화 시켰을 때 보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재원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올 한 해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도 SDI 같은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인데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대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로 좀 갖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어닝 쇼크가 좀 나왔고요. 이후에 또 대규모의 인공 유방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성장성 자체, 이 부분이 좀 훼손이 됐다, 좀 크랙이 났다, 이런 부분으로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는 것만큼 그렇게 큰 악재는 없겠죠.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한스바이오메드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에 팔 수는 없겠지만 일단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사조산업인데, 사조 그룹주죠. 사조 산업, 뭐 사조 그룹주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조 그룹주들 계열사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조애표,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오양 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조산업이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0%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냈고요. 그리고 사조애표도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그룹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실적이 다 좋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2분기에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일단은 실적 터닝의 원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대산업, 그리고 조화제약, 그리고 싸이 관련주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대산업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드리고요. 조화제약은 영국 메뉴와 파트너 계약 소식에 8일 만에 반등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싸이의 행오버가 공개됐는데 이 관련주들의 동향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현대산업이 좀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5%대 강세를 띠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약간의 매물대를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수 있고요. 뭐, 주택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1분기 때 매출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약간 건설주들이 조금 답보 상태에 빠졌었죠. 어떤 흐름이 없었던 상황에서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해외 건설 수주보다는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업체들이 연초에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었죠. 그중에서 현대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5월 달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주택 경기가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그 연촉은 작년에 어떤 움직였던 부분들보다는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도 조금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3만 한 2, 3천 원 가게 되면 조금 또 다시 박스권 장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건설주 중에서는 조금 좋은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화제약이 그 맨유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의 선수들을 어떤 이제 광고할 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을 판매를 할 때는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그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맨유하고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한 상승보다는 낙폭 가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3,650원, 3,750원 정도를 좀 회복을 해줘야지. 뭐 오늘은 회복하기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자리를 좀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말에 그 싸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싸이 뮤직비디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역시 그 B급 뮤직비디오로서는 뭐 손색 여지 없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하고 제가 아직 뮤직비디오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나쁘진 않다. 시작 자체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싸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은 썩 좋은 모습을 띄고 있지 못하고 있죠.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1%대 상승세, 그리고 DID는 5%의 약세, 그리고 오로라도 5%대 약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강세를 띄고 있는 게 KD 미디어라고, 이 회사는 YG, 그러니까 싸이죠. 싸이가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 자체만 보신다라면은 KD 미디어는 당장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주가가 1,100원대에서 2,100원대로 뭐 일주일 만에 혹은 뭐 한 6, 7일 만에 1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갈 자리가 있겠느냐. 오늘도 보신다면 아침에 좀 급락 출발했다가 이것을 다시 만회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탄력이 한번 붙으면은 특히 싸이씨의 그 움직임은 뭐 한번 탄력 붙으면 뭐 쉼없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그것을 노리고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대응하시자. 약간 가격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싸이주들이 왜 못 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싸이주들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결국 세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번 혹은 지지난번에 앨범을 냈을 때 이미 주가 자체가 싸이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난 상황에서 단순한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을 다시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DID, 뭐 오로라, 뭐 이스타코어 모두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만큼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일단 싸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흥행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관련된 기업군들 외에는 주가 상승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내년도 실적 성장 기대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썬데이토즈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플러스 애니팡2가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한국전자인증도 유심칩이 내달 상용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신고가를 좀 보여줬죠. 역대 최고가에 좀 근접하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실적입니다.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적에 좋은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일단 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 IT 산업에서 일단은 좀 주기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산업이 IT 산업을 대변하는 산업이 됐었고, 반도체 산업이 수면에 좀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들. 그 이유는 역시나 경쟁 기업들이 많았었고, 경쟁 기업들 간의 어떤 단가 자체의 이 어떤 경쟁, 그러니까 치킨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좀 심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치킨 게임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는 스마트폰 산업도 정체가 오고 다시금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이쪽 이 전통적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세계 시장을 대변하는 어떤 탑티어 투톱 체제로 좀 변환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고요. 그렇다고 그냥 단순하게 좀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3D 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이 랜드 플러시도 그렇고요. 계속적인 이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받는 것 같고 실적은 일단은 돌려놨기 때문에 올해 내년 보통 한 3년 주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 일단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대했었죠. 일단 오늘은 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애니팡2 사실 애니팡1은 굉장히 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애니팡2는 애니팡1보다는 좀 많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금 이 애니팡2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저가 매수세까지 좀 몰리면서 일단 썬데이토즈가 반등을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12,000원 정도가 다시 한번 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12,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굉장히 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더 갖고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유심칩이 내달 상용화된다.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인인증서의 보안을 강화할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장착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일명 유심칩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금융 및 통신 업계에서 이 은행권에서 SK텔레콤, KT, LG, U+의 이 이동통신 3사와 유심 인증 도입 관련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유심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결국에 한국전자인증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4,500원대, 600원대 이때의 1차 저항대가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이 부분 이 가격대까지 좀 올라오면 일단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매매 공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돌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네,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LG생활건강 그리고 일성신약과 삼성물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하루 만에 반등해서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드리고요. LG생활건강은 임원 자사주 매각 악재 딛고 반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성신약과 삼성물산도 지분가치 부각에 사흘째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다음이 지금 3%대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하고 합병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일단 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시장에 대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과연 네이버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냐, 아니면, 단순한 그 합병에 그냥 그치면서,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냐라는 걸 아는 것인데, 일단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면 2분기보단 3분기, 4분기로 가야지 점차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주가적인 급등보다는 행보세 혹은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9만 한 3, 4천원대 지지업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임원의 대주주인가요? 지분 매각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약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지분 매각은 조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것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 결국 2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급락세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올라가던 위치에서의 그 악재가 나왔던 상황에서 흘러내린 것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조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선신약이 뭐 급등세를 띠고 있고요. 뭐 삼성물산도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띠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건설 부분을 인수에 대한 어떤 건설 부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삼성 SDS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뭐 KCC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증권사 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 100만도 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삼성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호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상황의 분위기인데, 다만 일등시장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이 8만원대에서 지금 10만원대까지 20% 넘게 올라왔던 상황, 그리고 뭐 다음 뭐 KCC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주가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일성시장 같은 경우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발생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약간 변동성 높은 가두리 양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정영훈 팀장입니다. 22 통화정책 효과로 고용지표 호조소 코스피도 상승 전환 예상된다고 짚어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은요, 2000선 회복 시도 중 외국인들의 매수 집중에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22 후 공격,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자동차 부품주와 낙폭 과대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22 통화정책 후 코스피는 훈풍이 불고 있다. 관망 유지하자. 코스닥 지수는 과대 낙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팀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지금 시장은, 지난, 저희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선 조정을 받았죠. 불확실성에 따른, 저희가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 조정받은 측면이 강했고요. 그것은 특히 기관들이,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추가적인 여지를 계속 남겨뒀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다. 최근에 1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매수를 했는데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지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의 키는 기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장 초반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던 단기 낙폭 과대됐던 그런 업종들 오늘 일제히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건설업종 등의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한
그동안 강했던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로 낙폭 과대 주식들이 반등이 나온다. 이것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오늘 반등 일제히 강하게 나온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 일단 물량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과 관련돼서 최근에 단기 낙폭 과대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반등세 오늘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업종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실적 주식들이 슬슬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기대되는 이런 종목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런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쪽이 양호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관심 있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주시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단기적인 낙폭 과대됐던 쪽의 반등, 또한 코스닥 역시 이번 주는 좀 반등세가 좀 기대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영견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빠르게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체감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의 어떤 삼성에 대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지금 삼성 관련주로 특히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 삼성 SDI나 삼성물산 쪽으로 많이 시장이 좀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지수는 괜찮은 반면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별로 좋지 못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종목군 위주로서 어떤 움직임, 그런 걸로 인해서 종목 지수 전체, 즉 코스닥 지수는 괜찮은데 오히려 느끼고 있는 체감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잠시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그럼 추격 매수가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투신에서 코스닥을 팔고 다른 대형 종목군의 코스피에서도 다른 종목군들을 팔고 삼성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투신은 언제든지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코스닥에 투신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결국은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투신이 던지고 또 코스피의 삼성 관련주로 갈아타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 삼성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또다시 이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버리고 또 코스닥 쪽으로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는 습관, 특히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장 아니라는 거, 그것도 분명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바로 여기 역전의 명수 시간에 삼성 SDI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삼성 SDI가 드디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0%가 약간 넘는 수익률인데 대형 종목군에서 이런 10%가 넘는 수익률 나오기 힘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월요일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날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무슨 날입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 5주차째 계속 SK 하이닉스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장기 박스권 돌파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여러분들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쯤은 이제 47,000원이 넘어갔죠. 여기서 한 번쯤 이격을 좁혀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만원을 터치하고 5만원 부근까지 터치하고 밀릴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격을 좁혀로 들어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분할입니다. 비중을 다 줄이시란 얘기가 아니고 50%만 줄이세요. 50%만. 들고 계신 게 1,000만 치면 500만 치면 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놓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재매수 시점, 즉 4만 5천 원대 부근에서의 재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4만 6천 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하시고 분할 차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분명히 잡아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의 승리고 결집력의 승리고 응집력의 승리입니다. 개인들은 이런 응집력을 보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런 응집력을 발휘해서 들어온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특성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장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병군 멘토 말 듣고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 꾸준하게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큰 수익률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종목군은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0만 원, 2,000만 원 담는 종목이 아닙니다. 막 담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신다면 왜 제가 여러분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강조드렸고 지금 그 이후부터 4만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 7천 원 이상 확 뛰어 올랐는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대형 종목은 단기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런 종목은 다릅니다. 장기 박스권 돌파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한번 지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표가를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렸고 강연에 가서도 강조를 드리면서 분명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제가 공개 방송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 예병군 멘토 사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방송하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장기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은 어떻게 단기 포지션을 잡고 가고 어떤 종목은 어떻게 중장기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차트예요. 일봉인데요. 주봉을 잘 체크해 보시고 월봉 주봉만 일단 체크를 해 볼게요.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차트를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걸 처음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06년도입니다. 그죠? 이 돌파를 시도를 했으나 4만 원대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2006년도 그러니까 이제 하순에서도 또 4만 원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달 또 여름 때 4만 원대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돌파를 3번 시도하다가 못하니까 3세 번이라 그러죠. 대한민국. 자,
그렇게 그 이후로 쭉 밀려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리먼 사태와 여러 가지 국제적 글로벌 정치가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2011년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만원대는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가 됐죠. 뭐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이죠. D램. 이 D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4만원대가 돌파가 됐고, 제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여기서 정확하게 50% 정도 더 뛴다고 보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왜 이 대형 종목군을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장기 박스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장기 박스권이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2년 이상의 흐름을, 갇혀있던 흐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터치하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뚫으려는 시도를.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K 하이닉스처럼 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종목군을 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 자꾸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해서 얻는 수익과 이렇게 장기 포지션을 잡고 얻는 수익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은 장기 포지션을 취하고 얻는 종목군의 수익률이 훨씬 지나놓고 보면 높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세요.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난 모양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 거렸어요, 방금.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얘기하니까 목이 막 메이는가 봅니다. 자, 일단,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을 좀 잡아 드릴게요. www.sentv.co.kr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구 강연에 가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짤막하게 간략하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 크루셜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들 참고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회 때 제가 그 종목 안 좋습니다, 파세요라고 했던 종목들 급락 주주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소통의 공간에 들어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소통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한 매매가 끊어지게 됩니다. 답답한 매매 근절해야 되겠죠, 그죠? 끊으려면 공개방송을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벗어놓고 모든 걸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일까지 2,000선을 내줬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2,000포인트대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와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승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